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때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3일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오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 숨겨진 진짜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먼저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내 3일차에 화장을 마치는 비율이요. 불과 4년 만에 81.3%에서 52.9%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서울에선 유가족 두 팀 중 한 팀은 고인을 바로 모시지 못하고 기약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요, 바로 이 엄청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화장률이 33%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94%.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이 화장을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장례시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이 폭발적인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냥 화장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특히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말이죠.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이 지역 불균형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화장시설은 고작 7곳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지방으로 원정 화상을 떠나거나 심지어는 유골함을 며칠씩 임시시설에 맡겨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의 전부라면 지금 있는 시설들은 왜 더 효율적으로 돌리지 못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문제의 진짜 핵심으로 안내합니다. 이건 단순히 땅이나 건물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기계, 바로 화장로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문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장례 문화를 좌지우지해온 아주 낡은 기술. 바로 그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장터의 거의 100%가 이 대차식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을 실은 수레, 그러니까 트롤리 전체를 화장로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인데요. 놀랍게도 이 기술,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지금 쓰는 낡은 대차식이고 오른쪽이 세계 표준인 일체식입니다. 하루 처리량을 보세요. 4, 5건 대 42, 30건. 효율이 무려 5배가 넘게 차이 나죠. 더 놀라운 건 유지비입니다. 대차식은 1년에 2억 원 넘게 드는데 일체식은 4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아니 성능은 훨씬 좋은데 유지비는 5분의 1밖에 안 드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바꾸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문화와 돈, 그리고 관료주의가 아주 복잡하고 끈끈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거대한 벽처럼 버티면서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 존엄성이라는 논리, 둘째는 특정 업계의 이익 구조, 셋째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공급망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죠. 이 변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였습니다. 바로 고인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낡은 대차식이 유골을 온전한 형체로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뜨거운 철판 위에 놓인 유해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직접 마주하는 그 모습이 과연 정말로 존엄한 걸까요? 그게 과연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할 또 다른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야 할 존엄의 상실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 낡은 시스템 때문에 장례가 6일, 7일씩 지연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헤매야 하는 이 현실. 바로 이 자체가
고인과 유가족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존엄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요, 아주 현실적인 돈과 권력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넓은 기계는 자주 고장나고 비싼 부품이 계속 필요하죠? 이걸 수리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이권이 됩니다.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괜히 새로운 거 도입했다가 문제 생길까봐 몸을 사리게 되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여기에 오랫동안 이어진 일본산 부품 공급망까지 더해져서 이 낡은 시스템이 철옹성처럼 유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나니까 오히려 희망이 보입니다. 해결책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확해지거든요.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낡은 대차식 화장로를 최신 일체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둘째, 이 새로운 시스템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니까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대기해야 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이별 호텔 같은 공공 안치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새로운 땅을 찾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더 많은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공간을 더 똑똑하게 쓰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건 땅이 없어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기술을 바꾸고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짜 전통일까? 아니면 그저 식민지 시대의 낡은 유산을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 과거를 존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